우크라이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군은 오늘도 우크라이나의 남부 요충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함락하기 위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러시아는 오는 9일 전승 기념일에 마리우폴에서 승리를 기념하는 열병식을 열기 위해 현지 주민을 동원해 건물 잔해를 치우고 애국 동상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제부 이동원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71일째가 됐군요. 네, 지금 전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난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당시는 그 북부에 있는 수도 키우를 중심으로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네. 그러나 키우 함락에 실패한 러시아가 이제 동부 돈바스 지역을 하면서 지금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그다음에 흑해 연안에 있는 남부 마리우폴을 중심으로 지금 전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동부 쪽에 카르히우부터 마리우폴까지 길게 전선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예. 지금은 좀 일진일퇴, 치열한 포격전 속에서 일진일퇴가 거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러시아가 몇 개의 마을을 함락하면 또 우크라이나가 다른 또 마을을 탈환해가는 예. 그런 상황이 계속 이뤄지고 있고요. 최근 러시아가 남부 지역에 집중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르키우나 헤르손 지역의 일부 지역을 다시 또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헤르손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제일 처음으로 점령했던 우크라이나 도시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식으로 되고 와 있는데 이런 와중에 이제 이 전쟁 상황을 미 국방부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은 러시아가 여전히 돈바스 공세에 있어서 좀 지지부진하다. 진격이 너무 늦다. 그래서 자기들은 이것을 갖다가 빈혈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요. 결국 개전 초기에 러시아가 보여줬던 여러 가지 모습들, 그러니까 보급의 문제라든지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이 떨어진 러시아군의 사기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군의 행동에 발목을 잡고 있고, 반면 우크라이나군의 경우에는 서방 측에 제공한 무기가 공급되면서 어떤 반격의 막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고 또 기동전을 발휘하면서 예상외로 러시아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네. 이 러시아가 지금 유독 마리우폴에 대한 공세에 좀 매달리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좀 뭘까요? 어떻게 서방 보세요? 측에서는 5월 9일 러시아의 전승 기념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5월 9일은 2차 세계대전에서 러시아가 나치 독일에게 승리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중요시 여기고 어떤 기념일을 계속 해왔는데 5월 9일을 앞두고 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어떤 승리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거의 70일이 넘게 전쟁을 해왔지만 성과가 없는 상황에서 마리우폴이 지금까지 거둘 수 있는 최대의 성과가 될 수 있다. 마리우폴이라는 것이 그 우크라이나의 세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그리고 또 위치적으로 2014년에 합병한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요충지이기 때문에 마리우폴을 자신들의 승리의 상징물로서 가져가기 위해서 마리우폴에 집중하고 있고, 물론 사실상 함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조스탈 제철소에 남아있는 최후의 항전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3일 전부터 지금 마지막 완전한 함락을 위해서 아조스탈에 대한 대대적인 좀 공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그 9일 날요. 예. 마리우폴에서 러시아가 열병식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예, 어떤 그런 소식이 이야기입니까, 들어왔습니다. 이게?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에서 네. 주장하는 내용인데요. 마리우폴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사진이나 화면으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거의 초토화되었던 곳입니다. 폐허가 됐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다른 화면을 밑에를 보시면은 좀 보도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오지 그러네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잔해를 다 치우고 불발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저런 모습 자체가 9일 저 장소에서 러시아가 자신들의 승리를 축하하는 어떤 행사, 열병식을 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이 이제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의 판단입니다. 네. 러시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아조스탈 제철소 함락이 그만큼 좀 중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그래도 우크라이나군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네, 아조스탈 제철소의 경우에는 이제 지난달 16일 네. 사실상 처음부터 이제 개전 초부터 마리우폴은 그 러시아의 포위된 채 계속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버텨왔지만은 지난달 16일 사실상 함락이 됐고요. 그동안 마리우폴에 남아있던 아조우 연대 등 2천여 명의 우크라 군인이
아조스탈 제철소에 들어가서 최후의 지금 항전을 벌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조스탈 제철소는 뭐 1930년대 만들어진 유럽 최대 규모의 제철소이고 또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지하가 요새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군이 포위를 해놓고 나도 못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 안에 민간인 1000여 명이 같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네네. 그 당시. 일부는 군인들의 가족으로도 알려져 있고 또 일부는 지역 주민들입니다. 네. 최근에 거기서 탈출해온 주민들의 말은 자신들은 그 러시아군의 포격이 있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좀 방공호 형태로 들어가 있었는데 한 3, 4일 정도만 있으면 나올 줄 알았지만 한 달 이상 거기에 있을 줄은 몰랐다는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을 이제 이 민간인들을 구해내는 문제가 이제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고 유엔 등이 나서서 지난 주말부터 두 차례에 걸쳐서 한 500명 정도를 대피시켰습니다. 예. 그건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어제 안보리에서 밝힌 내용이고요. 그렇군요. 예. 아직 한 200명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까지도 대피시키기 위한 지금 작전이 진행 중이고 이 작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안전을 위해서. 다만 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이 작전에 좀 도움을 주길 바란다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이 뭐 푸틴 지금 러시아 대통령 지금 오늘 뭐 베네트 이스라엘 총리에게 또 이례적으로 사과를 네, 했다라는 그렇습니다. 내용이 좀 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내용인지 글쎄요, 궁금한데요. 푸틴 대통령이 직접 사과를 하는 건 참 이례적인 일입니다. 어제 통화에서 양국의 통화가 있었는데 지난 그 히틀러가 이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이었다고 말하는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사과가 있었습니다. 네. 이 얘기가 좀 재미있는 내용인데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명분으로 든 것이 탈나치화입니다. 네, 무슨 네. 말이냐면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 말을 쓰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민족적 박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끝내기 위해서 이 전쟁을 일으켰다는 명분을 삼고 있는데 네네. 네. 이와 관련해서 이탈리아 기자가 그 러시아 외무부 장관에게 아니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대인인데 어떻게 탈나치화가 명분이 될 수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라브로프 외무장관 말이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도 유대인이었다. 그러니까 히틀러의 조상 중에 유대인이 있었다는 말을 한 거죠.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이 말이 나오니까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끔찍한 역사 오류다. 그리고 또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홀로코스트를 이용하는 것에 반발을 했고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직접 그 사태가 확전되니까 푸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사과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각종 외신들 여러 가지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전승기념일 9일 날 오히려 러시아가 전면전을 선포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 나오는데 맞아요? 글쎄요, 그거는 뭐 서방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과거의 경우 그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단상에 올라서 그 퍼레이드를 보면서 연설을 하는 걸 해왔는데 예. 물론 외국 지도자를 계속 초청해 왔습니다만 올해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갈 사람도 없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서방들은 9일날 할 연설의 내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렇군요. 내용에서 예. 과연 이 전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승리를 했다고 해서 외교적 해법을 찾을 것인가 아니면은 지금은 러시아는 이 전쟁을 전쟁이라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쓰고 있는데 네. 이것을 전쟁으로 확전을 선포하고 뭐 계엄령을 통해서 또는 징집을 통해서 그동안에 줄어들었던 군사력을 회복하려 할지라는 선택이 분명히 있을 텐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확전인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쟁으로서 하고 좀 더 그 군사력을 모으는데 또 푸틴 대통령이 어떤 그런 발표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서방의 그 관측이고요. 물론 거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에서의 어떤 여론의 문제가 있는데 네. 그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민간인들 희생이 더 없었으면 좋겠고 그 확전 가능성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